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새벽 3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아직 어둠이 깊은 이 시간, 누구나 꿈속을 헤매고 있을 때 저는 이미 밀가루 반죽을 시작하죠. 남편 정우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서윤아, 엄마랑 잘 지내.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억지 미소를 지어야 하는 제 모습이 가끔은 낯설게 느껴집니다. 제 이름은 김서윤, 38살이고 남편 박정우의 가족이 운영하는 전통 떡집 겸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시골 소도시의 떡집이지만 10년 전 제가 합류한 후 카페 공간을 만들고 SNS 홍보를 시작하면서 입소문을 탔어요. 주말이면 도시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됐죠. 하지만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건 하나. 저는 여전히 며느리라는 위치에 갇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윤 씨, 이건 손님 입맛에 맞지 않아. 어제 말했던 대로 하지 그랬어? 시어머니는 제가 새로 시도한 메뉴를 한 입 베어 물고는 인상을 찌푸리셨죠. 10번 칭찬해도 한 번 지적이 더 크게 남는 법이니까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네, 어머님 말씀대로 할게요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열해가 넘도록 이 가게에 모든 걸 바쳤는데 여전히 제자리는 없어요. 남편 정우는 서울에서 프랜차이즈 마케팅 회사 본사 차장으로 일하며 주로 주말에만 내려옵니다. 가끔 영상 통화를 하지만 대화는 늘 짧고 건조해요. 오늘은 어땠어? 엄마 건강은? 가게는 잘 돼? 이런 질문들. 제 대답을 듣기도 전에 그래, 수고했어라며 전화를 끊죠. 우리 사이에 감정의 골이 생긴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마도 결혼 3년 차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 확실해진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오후 3시 손님이 뜸한 시간에 카페 한쪽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손님은 익숙한 얼굴이었죠. 이도훈, 지역에서 꽤 영향력 있는 사업가이자 곧 시의원에 출마한다는 소문이 도는 사람입니다. 한 달 전부터 우리 가게에 자주 들르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혼자 일하세요? 도훈의 질문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나 남편의 무관심한 태도와는 달랐죠. 누군가 저를 사람으로 봐주는 것 같아 가슴이 살짝 뛰었습니다. 네, 어머님은 오늘 몸이 안 좋으셔서 쉬세요. 매일 이렇게 새벽부터 일하시는데 쉴 틈은 있으신가요? 이 말 한마디에 갑자기 눈물이 차올랐어요. 언제부터였을까? 누군가 나에게 괜찮냐고 물어본 건 빠르게 고개를 숙여 감정을 숨겼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도훈과 진짜 대화를 나눴어요. 떡집일 시어머니와의 관계, 심지어 남편과의 소원해진 관계까지. 평소라면 절대 나누지 않았을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죠. 그렇게 봄날의 오후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었던 감정, 여자로서의 나를 다시 느끼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도훈은 그 후로도 일주일에 2번씩 어김없이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2시간씩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을 했죠. 가끔 눈이 마주치면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고 그때마다 제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38배 나이에 18소녀처럼 설레는 마음이 부끄러웠지만 그 감정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가게 말고 당신 삶은 없나요? 어느 날 도훈이 갑자기 물었을 때 저는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내 삶? 그건 대체 언제부터 잊고 살았던 걸까요? 결혼 전에는 여행을 좋아하고 책을 읽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나만의 꿈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떡집 며느리가 제 전부가 된 것 같았어요. 가끔은 벗어나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일상에서 도훈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 하루에도 수십 번 했지만
말로 꺼낸 적은 없었으니까요. 누구에게도, 심지어 나 자신에게조차도 어디로 갈 수 있겠어요? 이게 제 인생인걸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도훈은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명함 한 장을 내밀었죠. 내일 저녁 시간 되시면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뒷면에는 한 레스토랑 주소와 8시라는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어요. 가볼게요. 다음 날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고향 친구를 만난다고. 그리고 처음으로 화장품 가게에 들러 새 립스틱을 샀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도훈과의 첫 데이트는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그를 발견했을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물러서야 한다는 이성의 목소리는 이미 멀리 사라지고 없었죠. 오실 줄 알았어요. 저도 올 줄 몰랐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 그리고 나를 온전히 김서윤으로 바라봐주는 눈빛. 그날 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는 저에게 자신의 꿈을 들려주었어요. 시의원이 되어 이 지역을 바꾸고 싶다고,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지길 바란다고. 당신도 꿈이 있었을 거예요. 결혼 전에는. 그 말에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디저트 카페를 열고 싶었던 제 모습. 각국의 디저트를 연구하고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던 순간들. 그 꿈은 시댁의 떡집에 매여 점점 희미해져 갔지만 이제 와서 그 기억이 다시 선명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후로 우리는 종종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도시의 레스토랑, 나중에는 더 먼 곳에, 아무도 우리를 알지 못하는 호텔 라운지에서. 그리고 결국 어느 날 밤 그의 손이 제 손을 잡았을 때 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어요. 이러면 안 돼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이미 그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다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여자로서의 설렘, 누군가에게 소중히 여겨지는 느낌, 그리고 자유. 이 모든 감정이 저를 도훈에게 끌어당겼죠.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계속되었고 저는 점점 깊은 늪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내려오는 주말에도 가끔 어머님이 아프셔서 같은 핑계를 대며 도훈을 만나러 나갔어요. 그럴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도훈의 품에 안기는 순간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요일이었습니다. 정우는 금요일 밤에 내려와 이틀을 머물다가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말수가 적었지만 그건 평소와 다를 바 없었죠. 우리의 대화는 늘 짧고 건조했으니까요. 서윤아, 요즘 뭐 바뀐 거 있어? 식탁에서 갑자기 던진 정우의 질문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살짝 떨렸어요. 무슨 말이야? 그냥 달라 보여서. 요즘 표정이 밝아졌달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대꾸했습니다. 그래, 카페 매출이 좀 늘어서 그런가 봐. 정우는 더 묻지 않고 밥을 먹었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무언가를 의심하는 듯한 처음 보는 날카로운 시선이었죠. 그날 저녁 정우는 서울로 돌아갔고 저는 도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만날 수 있을까요? 도훈과 만난 지 2달, 우리는 점점 대담해졌어요. 더 이상 멀리 떨어진 도시의 호텔이 아니라 가끔은 그의 차 안에서, 때로는 가까운 펜션에서 시간을 보냈죠. 위험한 줄 알면서도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우의 눈빛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혹시 눈치챈 걸까? 다음 주말 정우가 내려왔을 때 그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핸드폰 비밀번호가 언제 바뀌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언제부터 정우가 제 핸드폰을 확인하려 했던 걸까요? 얼마 전에 보안상 바꿨어. 그래, 알려줘. 처음으로 정우의 목소리에 명령조가 묻어났습니다. 평소의 무관심한 태도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망설이다 결국 비밀번호를 알려줬지만 다행히 도훈과의 대화는 모두 삭제해 두었죠. 그 후로 정우는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갑자기 영상통화를 걸어오기도 하고 제가 어디에 있는지 자주 물었어요. 한 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우가 평일에 갑자기 내려온다는 연락이 왔어요. 회사 일이 일찍 끝나서 오늘 저녁에 보자. 당황스러웠지만 평소처럼 대답했죠. 그래, 언제 도착하는데? 5시쯤? 알았어. 전화를 끊고 도훈에게 오늘 약속을 취소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도훈의 답장은 예상 밖이었어요. 잠깐이라도 볼 수 없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거절해야 했지만 도훈의 중요한 이야기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정우가 오기 전 잠깐 도훈을 만나기로 했어요. 서둘러 가게 문을 닫고 도훈의 차에 올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도훈은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품에 안았어요. 그의 심장 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함께 떠나는 건 어떨까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떠난다고?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무슨 말씀이세요? 다음 주에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어요. 그 전에 당신과 함께 새 출발을 하고 싶어요. 현실감 없는 제안이었지만 잠시 상상해 봤습니다. 도훈과 함께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 그러나 그건 너무 무모했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니까요. 도훈의 품에서 빠져나와 대답하려는 순간 문득 창밖으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정우였어요. 가게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시라고 했는데 왜 벌써? 빨리 여기서 나가요. 지금 당장? 급하게 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우가 이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도훈의 차가 들어왔을 때 그 표정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닌 차가운 냉기만이 느껴지는 표정이었죠. 도훈은 빠르게 차를 출발시켰고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정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알았어요. 어디에 내려드릴까요? 도훈의 물음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용기도 도훈과 함께 갈 결심도 없었죠. 그저 공허한 시선으로 차창 밖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호텔을 알아볼게요. 오늘은 그곳에서 쉬세요. 도훈은 제 심정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도시 외곽의 작은 호텔에 저를 데려다 주었고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침대에 쓰러져 울음을 터뜨렸어요. 핸드폰은 꺼놓은 상태였지만 정우가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를 보냈을 거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어 핸드폰을 켰어요. 예상대로 부재중 전화가 25통 있었지만 놀랍게도 문자는 단 한 통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단 3글자였어요. 분노나 질책이 아닌 차분한 명령.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정우를 오래 알았기에 그의 차분함 뒤에 숨겨진 폭풍을 예감할 수 있었어요. 호텔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우가 어떻게 나올지, 시어머니는 알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사실이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비밀번호가 바뀌었나 봅니다. 한참을 서성이다 결국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고 그 안에는 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 무표정한 얼굴로 정우가 말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어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님은요? 친척집에 보냈어.
정우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낯설었어요. 1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런 눈빛은 처음 봤죠. 얼마나 됐어?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그 무게는 산보다 무거웠습니다. 거짓말을 하려다가 그만두었어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정우의 표정을 보니 더 이상의 거짓말은 의미가 없었죠. 2달 정도.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다음 말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3주 전부터 알고 있었어. 뭐라고? 처음엔 느낌이었어. 내가 달라진 것 같았거든. 그래서 휴가를 내고 내려왔던 거야. 그날 내가 그 남자 차에 타는 걸 봤지. 정우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가리켰어요. 제가 다가가 그것을 열자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도훈과 함께 있는 제 모습들. 호텔 로비에서, 레스토랑에서, 심지어 도훈의 차 안에서도. 사진들 밑에는 호텔 체크인 기록과 통화 내역, 문자 기록까지 있었어요. 어떻게? 사설 탐정이야. 처음 의심이 들었을 때 바로 고용했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우가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있었다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자 처음으로 그의 눈에 감정이 번졌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처까지. 정우야, 나 미안해. 약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정우는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미안하다고?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게 다야? 정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지 생각하니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모든 상황이 생긴 이유도 있었어요. 정우야, 우리가 얼마나 오래 대화를 제대로 한 적 있었니? 내 생일도 잊어버리고 내 이야기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나는 그냥 엄마 대신 가게 지키는 사람이었잖아. 정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내 잘못도 있어. 하지만 그게 바람을 피울 이유가 돼? 이제 와서 그런 변명이. 말을 끝내지 못하고 정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또 다른 서류를 올려놓았어요. 이혼하자.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상간 소송도 제기할 거야.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어. 뭐라고? 그 남자 곧 시의원 출마한다며? 그럼 이런 스캔들은 치명적이겠지. 정우의 목소리에 차가운 결의가 묻어났습니다. 처음 봤어요. 이런 정우의 모습은. 늘 침착하고 무심했던 남편이 이토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니. 정우야, 제발. 도훈 씨는 그냥 놔둬. 우리 문제잖아. 우리 문제? 아니, 이젠 세 사람의 문제야. 그 남자가 내 아내를 빼앗았으니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정우의 눈에 처음으로 감정의 불꽃이 일렁였고 저는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예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3일 후 정우는 저를 시어머니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어요.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신 듯했죠. 어머님, 말을 꺼내려는 순간 정우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도훈과 제가 호텔 로비에 들어가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고 있는 장면, 심지어 도훈의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까지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영상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끝났을 때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걸어오셨어요. 제 앞에 선 시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 이제껏 살아오면서 들어본 가장 슬픈 목소리였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변명도 이 상황을 바꿀 수 없을 거란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도 마음속에 있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저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 같았어요. 10년이 넘도록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만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고 정우도 저를 아내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어머님을 도와주는 사람일 뿐이었죠.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가 우리 가족을 배신할 이유가 되니?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셨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하시는 걸 보고 저는 놀라서 일어났어요. 어머님, 정우가 재빨리 다가가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평소 혈압약을 드시던 시어머니는 이런 충격을 감당하기 어려우셨던 거예요. 정우는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야? 엄마까지 아프게 하고 싶었어? 정우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원한 건 단지 인정과 사랑이었는데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정우의 부축을 받으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남겨졌습니다. 한참 후 정우가 돌아왔어요.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는 좀 쉬고 계셔.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하자. 정우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어요. 이혼 합의서와 위자료 계약서, 그리고 상간 소송 관련 서류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서명해. 차갑게 명령하는 정우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본래 냉정하던 남편의 눈에 이제는 증오와 결의가 가득했어요. 1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소송은 제발 하지 마. 작은 목소리로 간청했지만 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늦었어. 이미 준비는 다 끝났어. 정우야, 내일까지 짐을 다 싸서 나가. 그리고 도훈이라는 그 남자에게 전해. 그의 정치 생활은 이제 끝났다고. 정우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결의는 분명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하면서 이제 제 인생도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침실에 혼자 남겨진 저는 지난 10년을 돌아보았어요. 처음 정우를 만나 설렜던 순간들, 결혼을 결심했을 때의 행복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점점 멀어져간 우리의 관계까지 모든 것이 꿈처럼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도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꼭 만나야 해요. 모든 게 들통났어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죠.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설마 도훈도 저를 버리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집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우와 시어머니는 일찍 나가신 듯 했어요.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담으며 문득 이 집에서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 바라보던 창문, 정우와 함께 고른 가구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화분까지 모든 것이 이제는 남의 것이 될 거예요.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도훈에게서는 여전히 답장이 없었습니다.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짐을 대충 챙겨 택시를 타고 도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가까이 다가가자 도훈의 아내로 보이는 여성이 기자들 앞에서 울분을 토하고 있었어요. 제 남편은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시민들의 대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혼을 결심했고 남편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멍해진 채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정우가 어제 저녁에 모든 증거를 공개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지역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은 순식간에 언론에까지 퍼졌겠죠. 그 자리를 피해 도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야 했어요. 결국 용기를 내어 도훈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누군가 저를 알아보고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물러설 수 없었어요.
도훈 씨 좀 만나야 합니다. 직원 중 한 명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이도훈 의원님은 지금 면회 불가능합니다. 꼭 봐야 해요. 제가 누군지 알리지 마시고 그냥 서윤이가 왔다고만 전해주세요. 잠시 후 안쪽 방에서 도훈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손짓해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사무실 안쪽 회의실로 들어서자 도훈은 문을 굳게 닫았어요. 왜 왔어요? 모든 게 엉망이라는 걸 알잖아요. 도훈의 목소리는 예전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이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했어요. 정우가 모든 걸 공개했나 봐요. 그 사람 정말 무섭더군요. 이렇게까지 계획적으로 복수할 줄은 몰랐어요. 도훈은 의자에 힘없이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패배감으로 가득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말을 끝맺기도 전에 도훈이 손을 들어 저를 막았습니다. 우리라뇨? 이제 그런 건 없어요. 저는 가족을 지켜야 합니다. 뭐라고요?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가족의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아내와 화해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도훈의 말에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당신도 이해할 거라 생각했어요. 우리 관계는 그냥 일시적인 감정이었을 뿐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시적인 감정? 저에겐 인생을 바꿀 만큼 큰 선택이었는데 그에겐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이었나요? 나 때문에 당신은 모든 걸 잃었잖아요. 가족도 집도. 도훈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쓰디쓴 웃음. 그래서 당신도 모든 걸 잃기 싫다는 거죠? 나와 달리 당신은 지킬 게 있으니까. 도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저는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었죠? 함께 떠나자고. 그런 말들은 다 거짓이었나요? 도훈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모든 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잘 지내요, 도훈 씨. 당신의 정치 생활이 무사히 회복되길 바랄게요.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저는 두 번째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이제 사랑했던 남자에게서도 버림받은 거예요. 사무실을 빠져나오는 동안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더 이상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잃을 것이 없었으니까요.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누군가 저를 알아본 모양입니다. 김서윤 씨죠? 이도훈 의원 출마 예정자와 불륜 관계였던. 모자를 눌러쓰고 재빨리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제 저는 뉴스의 한 조각,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정우가 있었죠. 호텔방에 혼자 남겨진 저는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3일 동안 방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핸드폰은 꺼놓은 지 오래. 뉴스도 사람들의 시선도 그 어떤 것도 마주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현실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핸드폰을 켰을 때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친구들, 가족들, 지인들, 그리고 모르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들까지. 대부분은 정말이냐, 왜 그랬냐는 내용이었죠. 지역 뉴스를 검색했더니 예상대로 도훈의 불륜 스캔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 속에는 항상 김서윤이라는 이름이 등장했어요. 전통 떡집 운영자의 아내, 불륜녀, 가정파괴범.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죠. 도훈은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시적인 판단 착오였다며 아내와 화해하고 정치적 소신을 이어가겠다고 발표했다는군요. 도훈의 아내는 그의 곁에서 의연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고 해요. 그 기사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일 만에 처음으로 호텔방을 나왔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거리를 걸었어요.
무작정 걷다가 발걸음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우리 가게, 아니, 이제는 정우의 가게가 보였어요. 창문 너머로 들여다보니 가게 내부가 변해 있었습니다. 새 간판이 걸려 있었고 내부 인테리어도 바뀌어 있었어요. 제가 10년간 일궈온 그곳에 이제 제 흔적은 완전히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문득 정우가 카운터에서 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옆에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죠. 새로 고용한 직원일까요? 정우는 무언가 설명하는 듯 했고 그 여성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랍게도 정우의 표정도 밝았어요. 제가 떠난 지 불과 3일 만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했죠. 그 광경을 바라보며 갑자기 모든 것이 허무해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집착했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제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우의 삶, 시어머니의 삶의 일부였을 뿐. 저는 그저 그들의 삶에 맞추려 애쓰다 지쳐버린 것뿐이었죠.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채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도훈에게 의지할 수도 없고 홀로 선 이 길 위에서 처음으로 내 삶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대학 시절 절친이었던 민지. 그녀는 제 상황을 듣고 놀랐지만 망설임 없이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고 울었습니다. 민지는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서윤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민지의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다시는 누구의 삶도 살지 않을 거야. 내 삶을 찾아야겠어. 이틀 후 용기를 내어 떡집 근처로 다시 갔습니다. 정우를 마주칠 각오를 하고서요. 그리고 정말로 가게 문을 닫는 정우와 마주쳤어요. 그는 저를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할 말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가게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미안해요, 정우 씨. 모든 일에 대해. 정우는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관심과 약간의 연민만이 남아 있었죠. 이제 와서 사과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 알아요.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과 어머님께 정말 죄송해요. 정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는 많이 아프셨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지고 계셔. 다행이네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당신도 앞으로 잘 지내요. 정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일어서려는 순간 마지막 질문이 떠올랐어요. 정우 씨,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복수할 수 있었어요? 당신을 그렇게 차갑고 계획적인 사람으로 본 적 없었는데. 정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칼은 원래 조용히 다루는 거야. 복수도 마찬가지지. 그 말을 남기고 정우는 떠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정우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가 보여준 결연함, 그 차가운 복수심, 그것이 바로 제가 보지 못했던 정우의 모습이었나 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어요. 저는 고향을 떠나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어요. 38배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몸소 깨달았죠.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작은 베이커리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떡을 만들던 솜씨가 빵을 만드는데도 도움이 됐죠. 처음에는 보조로 시작했지만 점차 제 레시피를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 전통 떡의 맛을 현대적인 베이커리 제품에 접목한 아이디어가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이제는 그 베이커리의 부매니저가 되었습니다. 아직 제 가게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꼭 갖게 될 거예요. 옛날의 꿈, 디저트 카페를 열겠다는 그 꿈을 다시 품게 됐으니까요.
민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제가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날 때 곁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가족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됐죠. 가끔 우리는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도훈의 소식은 가끔 뉴스를 통해 듣습니다. 그는 결국 시의원에 당선되지 못했어요. 스캔들의 후폭풍이 너무 컸던 거죠. 하지만 최근에는 다시 정치판에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는 여전히 곁을 지키고 있고요. 도훈을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지만 이제는 그저 지나간 인연일 뿐입니다. 정우에 대한 소식은 잘 모릅니다. 일부러 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인을 통해 들은 바로는 가게가 더욱 번창하고 있다고 해요. 시어머니도 건강을 회복하셨다고 합니다. 어쩌면 제가 떠난 것이 모두에게 더 나은 결말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은 제 39번째 생일입니다. 혼자서 조용히 축하하려고 했는데 민지가 깜짝 파티를 준비해줬어요. 베이커리 동료들도 함께요. 작지만 따뜻한 축하 속에서 문득 저는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케이크 촛불을 끄기 전 소원을 빌었어요. 나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불륜녀도 아닌 오직 김서윤으로서의 삶을. 축하가 끝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정우의 마지막 말이 생각났습니다. 칼은 원래 조용히 다루는 거야. 복수도 마찬가지지. 그때는 그 말이 단지 저를 향한 차가운 복수심으로만 들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른 의미도 있는 것 같았어요. 때로는 가장 큰 복수는 화려하고 요란한 방식이 아니라 조용히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우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렇게 했고 이제 저도 제 방식대로 하고 있는 중이었죠. 집에 도착해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1년 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때와 달리 이제는 조금씩 저만의 것들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복수는 괴로움을 딛고 일어나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를 준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니까요. 나를 배신한 남자들, 그들은 이제 제 삶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직 저 자신만이 주인공인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창가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39의 봄,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오직 앞으로만 나아가겠다고. 떡집에서 매일 새벽을 맞이하던 그 시절,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참아내던 순간들, 남편의 냉정한 눈빛을 마주하던 날들, 모두 과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기대감으로 눈을 뜨는 삶,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미소 짓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불륜이라는 선택은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 실수가 저를 완전히 파괴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제 진짜 모습을 찾게 되었으니까요. 시어머니와 함께 가게를 지키던 며느리가 아닌 온전히 김서윤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창밖의 별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